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문 원격 수업 9번째 제 9강입니다. 오늘은 모두 사자성어를 배울 거라서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격 수업 9강용 수업 활용 유튜브 영상을 먼저 보고 오세요. 전체 내용이 6분 넘는데 꼭 다 안 봐도 되고 그 대신 자막에 쓰인 한자어를 꼭 메모해 두었다가 내가 알고 싶은 한자어 찾기 과제에 꼭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짧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한자성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고 돌아오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영상에 나온 한자어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문장을 볼까요? 공연장의 분위기는 갈수록 땡땡땡땡이었다.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었다.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럴 때 쓰는 성어가 사진에 캡처한 거. 자, 화면 캡처한 거 오른쪽에 보면 유재석 입 가리고 있는 모습 보이죠? 난해하고 심오한 태국쇼 점입 가경입니다. 점입 가경.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까요? 점입 가경. 자, 첫 번째 한자는 점점. 뜻 자체가 점점이라는 뜻의 점자입니다. 이거를 점이 아니라 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말하는 겁니다. 발음이 점입니다.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는 들입. 들입, 들어간다, 들어가다. 입구할 때 입자죠.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뭐 입학 이런 말 쓰죠. 세 번째 한자. 자, 세 번째 자는 아름다울 가. 자, 이 오른쪽 부분이 조금 안 정확한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흑토자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자. 이 역시 흑토자고. 그 다음에 경. 경자가 만나서 이거는 지경경이라고 합니다. 지경경. 지경이라는 말을 지금 한자를 설명하는데 한자어로 또 설명을 하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밑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시 문장에 관로에 들어갈 말 점입가경이었다.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잘못 적었네요. 점입가경 점입가경 뜻풀이 보겠습니다. 겉뜻 점점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경지다. 지경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거를 경지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할 때도 경자를 씁니다. 자, 속뜻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일이 점점 재미있어진다. 점점입니다. 아무튼 점점점자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점점 뭐가 더 고조되고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재밌어지고 이럴 때 자,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 이건 약간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점이 가경이다 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주로 씁니다. 점이 가경이구만. 정말 더 좋구만. 이렇게는 잘 안 쓰는 거죠. 근데 두루두루 쓸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상황과 그 뉘앙스 같은 걸 보고 정확한 의미를 캐치하면 됩니다. 반대로만 안 하면 되겠죠. 자, 여기 필기됐나요? 그러면 조금 아래 내용 같이 볼게요. 자, 지경경자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경자는 땅의 경계,
뭐 이런 뜻인데 참고에 더 볼게요. 1번, 2번 뜻 읽어보세요. 거의 같은 뜻이죠. 한 지역, 구간, 경계. 세 번째 뜻으로 많이 씁니다. 주로 어떻게 쓰냐면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완전 무슨 지경이다. 이런 말 할 때는 3번처럼 경우, 형편,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겠죠. 됐나요? 자, 함께 익히기 영상을 활용하는 한자어는 점입, 가경 한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오늘 배울 교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36쪽에 있는 위에 볼까요? 4자, 5자로 된 긴 성어. 네 글자가 거의 주류이기 때문에 4글자를 길다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밑에 성어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익히고자 하는 성어는 뭐냐면 첫 번째 있는 위에 있는 첫 번째 이 성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어. 한자 획수를 보세요. 뭔가 좀 복잡해지고 답답해지죠? 한자가 쉽지 않습니다. 획만 많고 쉬운 한자도 있고 획이 많으면서 어려운 한자도. 제일 이제 획이 별로 없는데 볼 때는 쉬운데 어려운 한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자주 쓰는 말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지 획수가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로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교과서 익히기 1번입니다. 1번 예시 문제 한번 봅니다. 이것도 땡땡땡땡인가? 이건가? 늘 먼저 야단 맞던 오빠가 군대 가 있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만 지켜보고 나한테 잔소리를 하시더라. 오빠가 내 앞에서 뭘 해줬다는 거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성어입니다. 자, 한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한자가 쉽지 않습니다. 망자는 다시 적을게요. 점이 위치가.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한자는 여기까지 쓴 다음에 하나, 둘 내려가요. 밑으로 하나, 둘 이렇게. 자, 마지막 한자. 자, 그 한자 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필순, 특히 필순 같은 경우는 틀리지만 않게 쓰면 되니까 순서는 조금 편하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자를 바로 다 적었네요. 자, 음뜻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한자는 입술, 순. 입술, 순. 우리 신체 부위 입술. 자, 두 번째 한자는 망할, 망자인데 망할, 망자는 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망할, 망자는 망하다도 되고 죽다도 됩니다. 죽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얘기할 때 망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사망했다 할 때. 그죠? 근데 이게 망자가 또 무슨 뜻이냐면 없다가 되면 없애다도 되고 다 됩니다. 없애다. 그 다음에 사라지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순망치한이라는 이 성어, 치한까지 얘기해 버렸네요. 순망치한이라는 이 성어에서 망은 뭐냐?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 적습니다. 이치, 사람 이빨. 그래서 동물이나 사물에는 이빨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한테는 이를 쓰는 거죠. 고양이나 개 이 닦아주면서 이 닦자라고 하면 안 되고 선생님도 앞에 잘못 말했네요. 이빨 닦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너 이제 그만 놀고 게임 그만하고 이빨 닦고 자라고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이빨이 아니라 이예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부모님도 자식한테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 되겠죠. 치아 할 때 치과 뭐 이런 거 있죠. 자, 마지막 찰 한점에 찰한. 자, 여기서 찰이라는 말은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지리 공부할 때 보면 뭐 온대지방, 우리나라 온대지방, 온대지방, 냉대지방, 또 더 추우면 한대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추운 데 자면 입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 말을 어른들이 한대 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차갑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시 문장 이제 적어볼까요? 다 나왔으니까. 순망치한. 이것도 순망치 아닌가? 오빠가 없으니 내가 야단 맞는구나. 자, 이게 뭘까요? 겉뜻. 파란색. 겉뜻. 순망치한. 입술이. 자, 입술이 망하면인데 여기서 망하다를 없다로 할 수 있는 거죠. 입술이 없으면. 입술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치한. 뭐가 시리다? 이가 차갑다. 차갑다를 시리다라고 이제 풀이를 새롭게 한 겁니다. 그것도 되니까. 자, 그러면 속뜻 초록색으로 볼게요. 어느 한쪽이 망하면 어느 한쪽이 망해요. 그러면 여기로 이 성어로 치면 입술이나 이 중에 하나가 없어져. 그러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아서 온전하기 어렵겠죠. 이가 없으면 어려움 해야 되겠네요. 어려움. 자, 이가 없으면 입술도 제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제 기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입술도 이가 없이 만약 이가 앞에 입술이 안 가려주면 차가운 바람을 다 받겠죠. 여러분 추운 겨울에 학교 등교하는데 입술 없이 전부 이를 허옇게 드러내고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합니까? 보기도 싫고 이가 남아나지 않겠죠. 금방 무너집니다. 이와 입술과 같은 관계. 자, 그래서 서로 도우며 떨어질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 매우 가까우면서도 은밀하면서도 매우 가까운 밀접인 거죠. 밀접한 관계. 자, 유래 보겠습니다. 진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었고 옆에 우라는 나라와 괴기라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진나라가 우괴를 공략해서 땅을 뺏고 싶었지만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방어를 하니까 한 나라도 빼앗지 못했다. 근데 진나라의 홍공이라는 사람이 진나라 홍공이 우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설득합니다. 속이는 거죠. 우리가 괴를 치려고 하니 괴를 이렇게 가서 치려고 하니 길을 좀 빌려달라. 길만 빌려주면 우리가 괴를 치고 재물로 갚겠다. 우나라는 아무 손해볼 게 없지요. 이렇게 설득하니까 우나라의 어리석은 임금이었던 우공, 어리석을 우자를 써요. 한자를 또.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좋구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한 거죠. 신하들이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했는데 그때 현명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궁직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뭐라고 했냐면 폐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분명 진나라는 우리도 공격할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했겠죠. 궁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비유를 들었냐면 순망치한이라는 이 말을 예를 드는 거죠. 옛말에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공격받습니다. 왜냐하면 괴과 우가 서로 입술과 이의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강대국들을 상대로 만약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실제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근데 우공이 궁직의 말을 듣잖아요. 길을 열어주고 재물을 받기로 하죠. 진나라가 진짜 괴를 쳐서 멸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다시 우를 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막 이렇게 공격해서 우나라도 금방 망하게 되고 우나라 임금 우공은 멀리 도망가고 궁직이는 어떻게 됐냐면 길을 빌려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온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서 다른 나라로 망명해버리는 미리 난을 피해서 피합니다. 나라가 이제 어떻게 최선을 다했지만 나라를 구할 수 없으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순망치한의 유래인 거죠. 됐나요? 유래는 꼭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의미 있는 부분을 뭐
뭐 편하게 기록하거나 그리면서 필기해 두면 됩니다. 자, 마지막 교과서 익히기 두 번째 예시 문장 보세요. 어차피 남의 인생을 살 수 없으니 이전 인생이나 이후 인생 우리는 살 수 없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땡땡땡땡이라 여기고 열심히 살아보자.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고. 자, 한자를 먼저 적어볼게요. 이때까지 썼던 성어 중에 한자가 제일 어렵다. 그죠? 자, 첫 번째 한자. 첫 번째 한자는 북고자입니다. 북고자인데 뜻을 하나 더 적습니다. 이게 두드리다. 두드릴 고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는 2번 뜻. 두드릴 고로 해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으로 쓸 때는 뭐 우리 판소리 할 때 고수 있죠. 밑에서 장단 맞춰주고 북을 두들기면서 고수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뭐 신문고, 자명고,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북 이름의 고. 자, 그게 바로 북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복. 자, 복자는 배복자입니다. 복부, 뭐 복대 할 때 배복. 세 번째 자는 칠격자인데, 자, 한자가 우선 장기판에는 수레고 차 다 되죠. 이걸 먼저 쓰고 밑에 획을 좀 보태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손수자. 칠격자인데 우리가 친다라고 할 때는 손으로 치죠. 손수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칠격. 그러면 고복격까지 됐네요. 그러면 칠격자는 공격한다, 뭐 격파한다, 뭐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뭐 충격을 받았다, 부딪힌다는 뜻도 있으니까 격추, 격침 뭐 다 됩니다. 자, 마지막 한자는 자, 힘듭니다. 그죠? 천천히. 자, 화면을 좀 정지해서라도 천천히 한번 적어보세요. 예시 문장에 좀 글자가 작지만 요게 잘 보면 이걸 써도 됩니다. 자, 이거는 흙덩이 양자입니다. 흙덩이. 흙덩이. 토양 할 때 양자죠. 그러면 흙도 되고 땅도 됩니다. 여기서도 땅으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배를 두드린다. 땅을 친다. 그래서 음은 고복격양. 유명한 성어입니다. 이거. 오늘 성어들은 다 유명한 성어입니다. 고복격양. 겉뜻.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친다. 흙덩이라고 해도 괜찮고 땅이라고 합시다. 쉽게. 땅을 친다. 사실은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 이야기 보면. 자, 속뜻 봅시다. 속뜻. 자, 이게 뭐냐면 우선 뜻 적어볼게요. 태평한 세월을 태평. 잘 한번 해요. 태평. 태평한 세월. 그러한 세월을 즐김, 누림. 매우 살기 좋은 시대. 시대도 되고 시절. 시대, 시절, 뭐 세월 다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비슷한 말로 태평성대. 태평성대라는 말이 제일 쉽죠. 그죠? 요순시대 격양가 강구연월. 좀 어려운데 또 하필 5개 되죠. 선생님이 5개로 묶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묶었을까요? 5개를. 자, 태평성대보다 요순시대랑 이 고복격양, 지금 배우고 있는 고복격양이랑 요순시대는 같은 유래입니다. 자, 유래를 한번 볼게요. 유래. 요라는 임금이 있었고 순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통치할 때 가장 살기 좋은 시대였다. 태평한 시대였다. 그래서 요순시대라는 말을 쓰고 이 고복격양은 요임금 때 얘기입니다. 자, 요임금이 외부로 궁 밖에 나가서 백성들의 삶을 순시하러 이렇게 간 거죠. 어떤 한 노인이 밭을 갈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도시락을 막 먹더니 배부르게 먹고는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배를 막 두들기면서 노래를 흥얼흥얼 이렇게 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아, 참 편안하구나 생각했나 봐요. 배를 두들기더라. 그 다음에 길을 좀 더 갔더니 어린애들이 나무 막대기 장대를 잔뜩 들고 하나씩 들고 막 땅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격양가라고 할 때 가짜가 노래가짜면 노래가짜, 노래가짜예요. 그래서 격양가. 그러면 고복 격양 할 때도 격양. 그러면 요순시대랑 격양가랑 그죠? 요순시대 격양가랑 고복 격양 이 세 가지는 한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노래하는 것을 듣고 뒤에 약간 더 얘기가 있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생각할게요. 아무튼 편안한 시대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여순시대 격양가, 격양가를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고복격양. 강구연월은 편안한 길거리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더라. 편안한 모습이죠. 그래서 태평한 세월 시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고요. 10강은 실시간으로 할 건데 실시간은 매우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10강의 앞부분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수업을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접속해서는 선생님이 간단한 것만 물어보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세요. 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